안녕하세요. 세라 건축TV 3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저는 현업에 30년째 종사하고 있고요. 세라 종합건설과 세라 건축사 사무소로 구성된 세라 건축그룹의 신민철 대표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주택 견적 이렇게 받으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방송만 잘 보시면 집 짓다 10년 안 늙으시고요. 최대 4천에서 5천만 원까지도 절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견적서 보는 법, 어떤 견적서가 착한 견적서인지, 어떤 견적서가 나쁜 견적서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이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계속 그 설명을 드려도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 방송을 준비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견적서는 일단은 그냥 버리십시오. 이거는 보지도 마시고 이런 거는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바로 이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도면을 시공사 일반적으로 세 군데 이렇게 보내시는데 견적을 받아보면 분명히 똑같은 도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싸고 누구는 비싸고 누구는 중간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세 군데 견적을 받아도 어떤 게 정직한 견적서인지 건축주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생겼냐면 제일 세 군데 받아서 제일 비싼 거 버리고 싼 거 버리고 중간 거로 계약해 라는 말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되고 있어요. 건축주분들이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어떤 업체는 2억 5천 나왔고 어떤 업체는 3억 나왔고 어떤 업체는 4억 나왔어요. 지금 견적은 싼 업체를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정직한 업체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를 막상 도면을 주고 받으시면 견적서 양식이 업체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실 거고 아마 보셔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견적서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비싼 업체인지, 누가 정직한 업체인지, 혹은 싸게 시작해서 공사 중에 공사 세워놓고 건축주한테 협박 혹은 강탈 비슷해서 돈 더 달라고 할 일 없고요. 집 짓다가 10년 늙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건축주분들이 편하세요. 견적서 보는 법도 필요 없고요. 견적서 공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진료받고 처방전 받아서 약국을 갑니다. 똑같습니다. 견적을 전문으로 해주는 전문 적산 업체한테 의뢰하시면 돼. 비용은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요되지만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으세요. 최소한 눈탱이라고 하죠. 눈탱이 안 맞고 바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이 견적서 갖고 계약하면 추가로 건축주들한테 협박해서 돈 받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적산 업체한테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검색창에 건축 적산 또는 건축 견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견적을 돈을 받고 해주는 전문 업체가 쭉 보이실 거예요. 적산 업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도면을 보고 자재의 수량을 산정해 주는 거예요. 이 적산에는 건축비까지 산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이 대가라든가 그런 기준표를 보고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적산 업체한테 맡기면 공사비가 좀 높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뽑아달라고 하세요. 금액까지. 그래서 그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주면 적산업체가 자재의 수량과 금액을 산정해 주게 됩니다. 적산업체에서는 도면을 보고요. 도면을 보고 도면에 표시된 자재의 규격과 품명과 이런 부분들을 산정을 다 해줄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매트 기초를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매트 기초 같은 경우에 철근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3mm 철근 250 간격이었으니까 이
1.2톤 얘를 뽑아 줄 거고요. 얘는 가격을 표준 품셈을 적용하다 보니까 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이 수량을 다 뽑아 줄 거고요. 외장재도 마찬가지로 스타코 같은 경우에 몇 회배가 들어가는지, 이런 전체 타일은 몇 회배가 들어가는지, 변기는 몇 개인지, 이런 공사에 필요한 전체 수량을 모두 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액도 넣어서 줄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가는 자재의 수량과 금액을 산정해 줍니다. 이게 적산업체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런 자료를 받으시면 엑셀 파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공업체한테 견적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냐면, 제가 일부러 노랗게 표시해 놨는데 이 단가를 다 지우셔요. 단가를 다 지우시면 됩니다. 단가를 다 지우고 나면 시공업체에서는 지정되어 있는 제품의 규격을 보고 자기들이 매입해오는 단가, 시공하는 노무비, 필요한 경비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코가 4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노무비도 4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경비는 뭐 해당 없고요. 벽돌 같은 경우는 회배당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노무비도 뭐 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입력을 하면, 단가를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공사비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업체에 보내든 3개 업체에 보내든 제품의 규격과 수량과 항목은 똑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견적 조건이 동일해지겠죠. 이렇게 견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견적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공사 원가까지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산재, 고형, 기업 이윤까지 다 입력이 되게 돼요. 그러면 견적 받으실 때 이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산업체에서 받은 지금 이 자료 한 페이지만 제가 일부분만 발췌를 한 건데요. 이 자료와 도면을 시공업체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공업체에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만, 단가만 입력하면 바로 견적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 참여도 잘 할 것이고, 대부분들 도면 메일로 보내주고 견적해주세요 라고 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견적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러리 견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견적을 제대로 하려면 물량 산정하고 하는데 최소한 일주일 정도 소요돼요. 일주일 정도 소요해서 공사를 못하면 딴다라는 보장도 없고 준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죠. 하지만 물량을 모두 산정해서 주면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이 있고 업체에서는 단가만 입력하기 때문에 짧으면 1시간이면 견적 끝납니다. 그래서 제출하게 되겠죠. 업체에서 이렇게 단가를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한 것처럼 단가만 입력하면 견적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시공업체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견적을 요청하시기 전에 건축주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간단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복잡하진 않으시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적벽돌 돼 있는데 벽돌 가격이 단가가 500원부터 1,000원, 2,000원 너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 업체들이 또 헷갈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한 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검색창에다가 적벽돌이라고 치시고 건축주님들이 쓰고 싶어하는 벽돌을 아예 정하세요. 예를 들면 중앙벽돌 제품번호 몇 번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똑같은 물건 제품으로 견적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어차피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변기 같은 경우에도 대림 이렇게 쓰면 대림도 15만원부터 60만원까지 있어요. 변기도 마찬가지로 미리 고르시는 거예요. 대림 거 예를 들어서 제품번호 몇 번, 가격을 봤더니 60만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규격에다가 대림 양변기 제품번호 몇 번 써주세요. 세면기는 예를 들어서 대림 거 제품번호 몇 번 써주세요 라고 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마감재부터 시작해서 건축주분들이 쓰고 싶어 했던 자재를 미리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하시면 돼요. 혹은 미리 골라서 적산업체한테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품 선정까지 완료되게 됩니다.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가들이 다 입력이 됐을 거예요. 각 항목별로 입력이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갑질을 보시면 돼요. 공사 원가 계산서에 보시면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 이런 부분들이 다 기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 총 공사 원가가 나올 겁니다. 세금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 금액을 보고 업체를 선정하시면 되고요. 자재 규격과 품명 동일한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견적이 예를 들어서 예가를 3억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3억, 3억 5천, 3억 3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들어올 거예요. 갑자기 뭐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업체는 2억, 어떤 업체는 2억 5천, 어떤 업체는 3억 이런 식으로 견적이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가장 정확하게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일명 내역 입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량도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은 단가만 입력해라는 내역 입찰이고요. 이렇게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업체랑 계약을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공사 직접 한번 방문하시고요. 대표도 만나보시고 시공 실적도 보고 면허는 있는지 챙겨보시고 그러고 나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세요. 땅을 보러 다니시고 설계 도면을 수없이 수정을 하고 공부까지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공이에요. 결국은 시공이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고 기간도 가장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적서가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견적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견적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하신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